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개인 보석고를 이루던 수백 개의 티아라와 브로치, 목걸이 중에는 보석 예술의 경계를 한참 넘어선 이야기를 품고 있는 하나의 장신구가 있습니다. 바로 버마 루비 티아라입니다. 눈부신 다이아몬드와 피처럼 붉은 루비로 장식된 이 화려한 왕관은 지난 수십 년간 여왕의 이미지와 거의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어 왔습니다. 대다수에게 이 티아라는 그저 왕실의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증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보석의 언어를 읽을 줄 아는 이들에게는 단순한 장신구를 넘어 금속 속에 굳건히 새겨진 하나의 연대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티아라를 둘러싼 전설은 단순하면서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이 티아라의 디자인에는 정확히 96개의 루비가 사용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정확히 96해를 살았습니다. 수학적 정확성으로 심장을 먹게 할 만큼 놀라운 이 우연의 일치, 과연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머나먼 나라의 국민이 어린 공주에게 바친 선물 속에 단순한 덕담 이상의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이러한 질문이 이 티아라의 역사를 단순한 사실 나열에서 진정한 역사적 탐구로 전환시킵니다. 그런데 만약 이 96개의 루비빛 뒤에 단순한 산술적 기적보다 훨씬 더 깊고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마주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 문장 장식용 장미 문양 속에 감춰진 예언이거나 온 세상이 지켜보는 앞에서 실현된 고대의 믿음이라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문서로 확인된 사실과 아름다운 신화를 가려내 볼 것입니다. 우리는 각 루비의 여정을 추적하고 이 걸작을 탄생시키기 위해 희생된 또 다른 위대한 티아라를 해부하며 그 속에 담긴 상징들의 진정한 언어를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저 이 보석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식민지 시대 버마에서 온 결혼 선물이 어떻게 영국 왕실 역사상 가장 신비롭고 개인적인 유물 중 하나가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버마 티아라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1947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제2차 세계대전의 상처에서 겨우 벗어나고 있었고 영국은 승전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삶은 절약과 배급표, 엄격한 절제의 시대에 지배받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잿빛으로 물들고 지쳐버린 배경 속에서 엘리자베스 왕세녀와 필립 마운트배튼 중위의 결혼 소식은 새로운 밝은 시대의 약속이자 신선한 공기 한 모금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왕실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국민의 희망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바로 이러한 온 국민의 들뜬 분위기 속에서 당시 영국의 제국령 중 하나였던 버마 국민들의 결혼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완성된 보석이 아니라 비둘기 피라 불리는 깊고 농밀한 색상으로 불타오르는 96개의 완벽한 루비 한 묶음이었습니다. 이 선물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버마 문화에서 루비는 단순한 아름다운 보석이 아닙니다. 바로 강력한 부적이자 생명, 피, 그리고 장수를 상징하는 돌입니다. 선물한 이들은 각 루비가 그들의 신화에 따르면 인체를 침범할 수 있는 96가지 질병 중 하나로부터 소유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이 선물은 단순히 충성을 표하는 행위를 넘어 미래의 여왕의 건강을 지키도록 고안된 마법의 방패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징성으로 가득한 이 보석들은 사반세기 이상 왕실 보석고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전후 시대에는 화려하고 눈에 띄는 장신구가 유행하지 않았습니다. 1973년에 이르러서야 완전히 다른 시대에 접어들었을 때 이미 원숙한 군주였던 엘리자베스 2세는 이 보석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여왕의 컬렉션은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메랄드로 가득했지만 국빈 만찬에서 훈장 리본과 함께 착용할 만한 의미 있는 루비 장신구가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발상은 대담하고도 어찌 보면 희생적인 것이었습니다. 여왕은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과 외교 의전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새롭고 현대적인 티아라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른 결혼 선물이었던 까르띠에의 웅장한 하이데라바드 니잠 티아라를 해체하여 그 다이아몬드를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걸작의 제작은 궁정의 유서 깊은 보석상인 게러드 앤 코에 맡겨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장신구를 만드는 것을 넘어 두 개의 결혼 선물, 두 개의 다른 세계, 그리고 두 개의 다른 시대를 한데 엮어 여왕 폐하께 어울리는 작품을 탄생시키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잠시 1973년의 게러드 공방으로 시선을 옮겨볼까요? 보석 세공사들 앞에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두 대륙의 유산이 들려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각기 다른 역사와 특징을 지닌 버마의 불타는 루비들이, 다른 한편으로는 보석의 희생으로 얻어진 가장 순수한 다이아몬드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티아라를 만들기 위해 여왕은 젊은 시절 가장 사랑했던 장신구 중 하나인 하이데라바드 니잠 티아라를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가볍고 로맨틱했던 까르띠에의 이 걸작은 해체되었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아름다웠다 해도 현재에 봉사해야 한다는 군주의 놀라운 실용주의를 보여주는 결정이었습니다. 새로운 티아라의 기본 구조는 해체된 장신구에서 얻은 백금과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게러드 장인들은 단순히 보석을 재배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양식화된 문장, 장식용 장미 화환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창조해냈습니다. 이 문양은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라 영국 군주국의 상징적인 유전적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이아뎀의 각 꽃은 장미 전쟁 이후의 피와 화해에서 탄생한 문장인 튜더 로즈입니다. 랭커스터가의 붉은 장미와 요크가의 흰 장미를 결합하여 통일되고 강한 잉글랜드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티프를 선택함으로써 엘리자베스 2세는 보석의 언어로 틀림없는 정치적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제 세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화환의 중앙에 있는 세 개의 꽃 각각은 진정한 예술 작품입니다. 각 장미의 심장부에는 불타는 심장처럼 커다란 버마 루비가 빛나고 있습니다. 그 주위로는 완벽하게 커팅된 다이아몬드들이 꽃집처럼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보석 세공사들은 150개의 다이아몬드를 색상과 투명도 면에서 완벽하게 일치시키고 이 다이아몬드들이 루비를 돋보이게 하는 테두리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데 모든 기술을 쏟아부었습니다. 나머지 보석들은 더 작은 꽃송이와 화환을 이루며 하나의 조화로운 문양으로 엮여 있습니다. 이 장신구는 대조의 대화입니다. 차갑고 얼음 같은 다이아몬드의 불꽃은 루비의 뜨겁고 깊은 빛을 강조합니다. 문장 장식용 상징의 엄격한 대칭은 꽃의 부드러움과 어우러집니다. 거의 보이지 않는 뼈대와 같은 백금은 이 귀한 꽃들을 견고하게 지탱하여 구조를 견고하면서도 시각적으로 가볍게 만듭니다. 손에 쥐었을 때의 느낌을 상상해 보세요. 시원하고 묵직한 금속이 피부의 온기로 따뜻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무게를 느껴보세요. 압박감이 아니라 확신을 주는 역사와 권위의 무게를 말입니다. 머리를 살짝만 움직여도 수백 개의 빛이 각 면에서 번쩍이는 것을 보세요. 루비의 따뜻하고 벨벳 같은 빛과 다이아몬드의 날카롭고 거의 눈을 찌를 듯한 빛의 유희를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티아라가 아닙니다. 빛과 불꽃으로 엮인 문장, 장식용 선언문이자 머리에 쓸 수 있는 잉글랜드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1970년대 중반 버킹엄궁에서 열린 국빈 만찬을 상상해 보세요. 훈장의 반짝임, 실크 드레스에 스치는 소리, 외교적 대화에 절제된 웅성거림으로 공기는 전기가 흐르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몸짓과 의복의 세부 사항이 의미를 지니는 권력의 극장이었습니다. 이 홀에서 수정 샹들리에의 차가운 빛 아래 게러드 가문의 새로운 작품은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저 통과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홀로 들어섰을 때 모든 시선은 당연히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엄격한 재단선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짙은 색상의 넓은 훈장 리본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로 그녀의 친숙한 헤어스타일에는 새롭고 대담한 무언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버마 티아라였습니다.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된 이 티아라는 궁전의 화려함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오히려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놀라웠습니다. 루비의 불꽃은 훈장 리본의 붉은색과 겨루는 듯했고 다이아몬드 장미들은 차갑고도 거의 도발적인 화려함으로 빛났습니다. 그날 저녁 그 장신구는 단순히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의 권리가 아니라 인격에 의한 권리로 통치하는 군주의 모습에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화음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섬세하고 낭만적인 다이아뎀과는 달리 이 티아라는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은 동화를 속삭이지 않았고 힘의 언어로 말했습니다. 문장 장식용 상징에 기반을 둔 그 선명하고 거의 그래픽적인 디자인은 참석한 외국 대사들과 국가 수장들에게 틀림없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당신들 앞에 있는 이는 잉글랜드의 여왕이며 유구한 전통과 불굴의 권력을 수호하는 자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궁중 인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속삭임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하이데라바드 니잠 티아라의 다이아몬드를 알아보았고 한 보물을 다른 보물을 위해 희생한 여왕의 대담함은 경탄과 놀라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외교관들은 또 다른 더 깊은 의미를 읽어냈습니다. 전 세계적인 변화와 영국 영향력의 약화 시대에 군주는 자신에게 가능한 가장 강력한 언어, 즉 상징의 언어를 통해 자국에 흔들리지 않는 기반과 역사적 연속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날 사진들이 전 세계 신문에 실렸고 티아라는 논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대담한 디자인과 애국적인 정신에 감탄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아마도 그 비용과 역사적인 장신구의 해체에 대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버마 루비 티아라는 더 이상 여왕의 개인적인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공개적인 무기, 외교 전쟁을 위한 그녀의 왕관,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의 그녀의 대비는 이 무기가 완벽하게 선택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1973년부터 그녀의 통치 마지막까지 버마 티아라는 궁정에서 자신만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가족 행사나 감성적인 경우를 위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에는 명확하고 중요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이 티아라는 엘리자베스 2세의 주요 외교 액세서리가 되었고 국빈 만찬, 공식 방문, 그리고 외국 대표단 접대를 위한 그녀의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다른 다이아뎀들이 가족사나 개인적인 애착에 대해 말하는 동안 이 티아라는 권력과 국가적 위신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이유는 단순히 상징성에 국한되지 않고 완벽한 시각적 조화에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컬렉션에 있던 어떤 장신구도 국가 권력의 상징들과 이토록 완벽하게 어우러지지 못했습니다. 피처럼 붉은 루비들은 군주가 공식 행사에서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붉은색, 파란색, 초록색 훈장 리본과 완벽한 대화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의전상의 화려함 속에서도 티아라는 빛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의미와 색상의 중심이 되어 완벽하고 강력하며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된 이미지를 창조했습니다. 해마다 수십 년에 걸쳐 가장 중요한 회의에 이 티아라를 착용하고 나타나면서 여왕은 이 티아라를 단순한 장신구에서 자신의 이미지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코코시닉이나 영국과 아일랜드 소녀들의 티아라가 왕조와 가족과 연결되어 있었다면 버마 티아라는 국가 원수로서의 엘리자베스 개인과 연관되었습니다. 그것은 국제 무대에서 그녀의 명함과 같았습니다. 그녀 자신의 통치처럼 알아볼 수 있고 변함없으며 깨지지 않는 것이었죠. 이 티아라가 그녀의 부적이었을까요? 우리는 결코 확실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자신이 96가지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고대 버마 전설을 믿었는지는 버킹엄궁의 벽 안에 남아있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특히 지난 수십 년간 그녀가 이 티아라를 정기적으로 착용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특별하고 개인적인 애착을 시사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소문에 따르면 편안하기도 했습니다. 실용적인 여왕이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실용적인 디테일이었죠.
그것은 믿음직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소유주처럼 말입니다. 점차 티아라는 주인의 아우라를 흡수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까르띠에의 보석으로 만든 게러드의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명의 세계 지도자들을 보았고 수천 번의 외교적 건배를 들었으며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건들에 침묵하는 증인이었던 유물이었습니다. 그 속의 모든 루비와 다이아몬드는 이러한 순간들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하여 실용적인 고려와 대담한 디자인 결정으로 탄생한 장신구는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티아라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고 전 세계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알아보고 기억하게 만든 시각적 닻이 되었습니다. 그 빛은 세계 무대에서 그녀 자신의 논쟁할 수 없는 권위의 반영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버마 티아라의 빛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탄생은 창조적인 영감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보석 애호가들의 한숨을 자아내게 하는 행위로 기억됩니다. 희생된 하이데라바드 니잠 티아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까르띠에의 전설적인 걸작으로 공중에 떠있는 듯 낭만적이며 다이아몬드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 귀중한 결혼 선물을 해체하기로 한 여왕의 결정은 실용적이었고 거의 무자비할 정도였습니다. 순수주의자들에게는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 역사적 유물을 파괴하는 것은 신성모독에 가까웠습니다. 이 행동은 조용하지만 끈질긴 불평을 낳았습니다. 왜 하나의 보물을 파괴하여 다른 것을 만들어야 했을까요? 새로운 다이아몬드를 주문할 수는 없었을까요? 대답은 엘리자베스 자신의 성격에 있습니다. 그녀는 낭비를 싫어하는 검소한 군주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것은 티아라의 첫 번째 비밀이 되었습니다. 그 빛 속에는 또 다른 못지않게 위대한 다이아뎀의 유령이 영원히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의 그림자, 차가운 계산에 가까운 실용주의의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그림자였을까요? 다시 루비 자체로 돌아가 봅시다. 이 루비들은 1947년 당시 여전히 대영 제국의 일부였던 버마 국민들에게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 속에는 복잡한 역사적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이 선물이 과연 순수한 사랑의 자발적인 행위였을까요? 아니면 식민지가 미래의 통치자에게 보여야만 했던 충성의 제스처였을까요? 우리는 선물한 이들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지만 역사는 단순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보석들의 빛 뒤에는 복잡하고 모호한 식민주의 시대가 서 있으며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티아라의 출처의 영원히 한 부분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티아라를 신비로운 추측의 대상으로 만든 가장 중요한 전설이 있습니다. 96가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96개의 루비와 정확히 96해를 산 여왕의 삶. 여기에서 우리는 역사 탐정으로서 극도로 신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상징적인 우연의 일치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었을까요? 1973년 티아라를 만들 때 게르드 보석상이나 여왕 자신이 의도적으로 96이라는 숫자를 목표로 했다는 문서상의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보석의 수는 순전히 디자인과 선물 받은 루비의 초기 수량에 따라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후에 생겨난 신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자인에 담긴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미 이루어진 후에 보게 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정한 마법이 있습니다. 96개의 루비 전설은 문서상의 사실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이 우연의 혼돈 속에서 의미와 질서를 찾고자 갈망하는 방식의 한 예입니다. 이러한 그림자와 속삭임은 티아라의 위대함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티아라의 깊이를 더하여 완벽한 보물을 복잡하고 다층적이며 흥미진진한 운명을 지닌 살아있는 유물로 변화시킵니다. 2022년 9월 8일 영국은 물론 전 세계의 시간이 멈춘 듯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와 함께 단순한 군주의 생명이 아니라 두 번째 엘리자베스 시대라 불릴 거대한 역사적 시대가 막을 내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모습과 때려야 뗄 수 없었던 모든 것은 새롭고도 가슴 저미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외교 무대에서 여왕의 충실한 동반자였던 버마 루비 티아라는 순식간에 현역 권력의 상징에서 지난 통치의 유물로 변모했다. 그녀의 황금기의 한 장은 그렇게 완벽하게 매듭지어졌다. 스캔들을 부르는 경매나 알 수 없는 사라짐과는 달리 이번 소유권 이전은 고요함 속에서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엄격한 의전에 따라 이루어졌다. 왕실 보석, 특히 이렇게 상징적인 것들은 일반적인 의미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그것들은 왕실 그 자체에 속한다. 엘리자베스 2세의 서거와 동시에 모든 보물 컬렉션에 대한 소유 및 처분 권한은 새로운 군주인 아들 찰스 3세 국왕에게 자동으로 넘어갔다. 경매도 유언장도 없었다. 그저 보물이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고요하고도 엄숙하게 넘어가는 과정만이 있었을 뿐 이는 왕정 자체의 불멸성을 상징했다. 그러나 이 형식적인 이양 뒤에는 진정한 이별의 드라마가 숨겨져 있었다. 티아라는 마치 고아가 된 듯했다. 반세기 동안 자신을 위해 만들어지고 그 본질을 반영했던 가장 중요한 존재를 잃은 것이다. 대중의 의식 속에서 루비와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이 왕관은 엘리자베스의 이미지와 너무나 깊이 결합되어 있어 그 이후의 운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심지어 불안감마저 불러일으켰다. 공기 중에는 질문들이 가득 찼다. 세상은 이 티아라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아니면 너무나 개인적이어서 다른 누구도 착용할 수 없는 신성한 기념물로 영원히 박물관 진열장에 놓이게 될까? 몇 달 동안 티아라는 실제로 그림자 속에 잠겼다. 온 국민이 여왕을 애도하고 새로운 군주에게 익숙해지는 동안 이 위대한 보석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되었다. 그것은 고요의 시간이었고 망각의 시기였으나 무시가 아닌 존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수많은 역사적 사건의 증인이었던 이 유물은 새로운 운명을 기다리며 멈춰섰고 온 세상은 그와 함께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기다렸다. 한 시대의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인가? 고요와 기다림의 장막은 2022년 11월에 걷혔다. 세상은 숨을 죽인 채 대한민국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새로운 통치 시대의 첫 국빈 만찬을 주시했다. 그날 저녁 모든 관심은 찰스 3세 국왕뿐만 아니라 그의 배우자인 카밀라 왕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녀의 새로운 위상을 천명하기 위해 왕실 보물창고에서 어떤 장신구를 택할 것인가? 이 순간은 단순한 공식 석상 등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중의 시선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녀의 대관식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리고 카밀라가 홀로 들어서는 순간 그 답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녀가 착용하고 있던 것은 바로 그것, 버마 루비 티아라였다. 그것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승리였다. 한순간에 그 장신구는 기념 유물이라는 지위에서 벗어나 세계 정치 무대의 중심으로 돌아왔다. 그 선택은 대담했고 거의 도발적이었으며 놀랍도록 상징적이었다. 엘리자베스 2세와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된 티아라를 착용하는 것은 비교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보였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은 왕실 의전 세계에 폭탄이 터진 듯한 충격을 주었다. 물론 비교는 뒤따랐지만 그것은 이 결정의 천재성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에게서 티아라가 그녀의 타고난 권위와 오랜 세월의 위엄을 상징했다면 카밀라 왕비에게서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소유 행위가 아니라 지극한 존경과 계승의 행위였다. 이 특별한 장신구를 착용함으로써 카밀라는 엘리자베스를 대체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엘리자베스의 유산에 경의를 표하며 자신이 단순히 칭호뿐만 아니라 위대한 시어머니가 짊어졌던 모든 책임의 무게를 기꺼이 받아들였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말없이도 이해되는 메시지였다. 그녀는 낭만적인 티아라가 아닌 외교적 전투를 위한 실용적인 티아라를 선택함으로써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일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중과 전문가들은 의견을 같이 했다. 이것은 틀림없는 선택이었다. 티아라는 단순히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번째 생명을 얻었다. 티아라의 이야기가 첫 번째 소유자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한 셈이다. 그리하여 이 티아라의 가치, 즉 역사적 가치와 상징적 가치는 그 절정에 달했다. 그것은 엘리자베스 시대에서 찰스 시대로 성공적으로 건너뛰어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가 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한 여왕의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영국 군주제의 불변성과 지속성을 상징하는 진정한 왕실의 보물이 되었다. 그 장신구의 재등장은 단순히 인상적일 뿐만 아니라 그 전설이 계속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수적이었다. 그렇다면 이 보물은 오늘날 어디에 있을까? 그것의 안식처는 사적인 금고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박물관 진열장도 아니다. 버마 티아라는 소위 왕실의 개인 보석이라는 컬렉션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비록 군주가 사용하지만 군주제라는 제도 그 자체에 속한다. 이는 그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 장신구를 크리스티나 소더비 경매에서 절대 볼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마음대로 팔리거나 선물되거나 유증될 수 없다. 그것의 자리는 영원히 영국 군주제의 보물창고, 즉 국가의 영원한 자산으로서 존재할 것이다. 이와 함께 그 장신구의 위상 또한 변했다. 그렇다. 우리가 보았듯이 그것은 새로운 여왕의 머리 위에서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단순히 엄청나게 비싼 액세서리가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역사적 유물이다. 그것이 대중 앞에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단순히 보석의 반짝임만을 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엘리자베스 2세의 유산을 보고 96해의 삶에 대한 전설을 상기하며 반세기에 걸친 역사의 무게를 느낀다. 그것은 유리 아래에 안치되지 않고 살고 숨쉬는 것이 허락된 유물이 된 것이다. 그 가치를 금전적인 액수로 논하는 것은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 그 가격은 여러 요인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보석 자체이다. 고갈된 광산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닌 96개의 완벽한 비둘기피, 색깔의 버마 루비와 역사적인 까르띠에, 티아라에서 가져온 다이아몬드들. 둘째는 브랜드이다. 왕실의 품질과 동의어인 가장 오래된 보석상 게러드.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 가치의 핵심 요소인 출처 앞에서 빛을 잃는다. 바로 그 티아라의 역사가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로 만든다. 한 민족의 신비로운 믿음이 스며든 결혼 선물. 그것의 탄생을 위해 다른 위대한 장신구가 희생된 이야기. 역사상 가장 유명한 군주 중 한 명을 반세기 동안 섬긴 세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예언적인 부적으로 탈바꿈시킨 놀라운 전설. 이러한 요소들을 하나의 가격으로 합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버마 티아라는 그 가치가 캐럿이나 파운드 스털링이 아닌 그 안에 암호화된 역사의 페이지들로 측정되는 국가적 보물이다. 그것은 영혼의 수호자이며 군주는 떠나지만 왕관과 그 위대한 상징들은 남는다는 물질적인 증거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시작된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티아라의 디자인에 숨겨진 예언이 있었을까? 96개의 루비가 96해의 삶을 예고하는 징조였을까? 답은 역사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동시에 더 단순하고 훨씬 더 깊다. 아니다. 1973년에 아무도 티아라의 신비한 코드를 심어놓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과 전설이 한 지점에서 만났을 때 완벽한 우연의 폭풍 속에서 예언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가 탄생했다. 바로 신화이다. 그리고 진정한 기적은 보석의 마법이 아니라 우리가 표징을 보고 의미를 찾고 역사와 운명을 하나로 묶으려는 인간의 필요성에 있다. 여기서 우리는 최종 결론을 찾는다. 버마 루비 티아라는 단순한 보석이 아니다. 그것은 금속 속에 굳어진 인간의 역사와 야망, 열정의 물리적 구현체이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하나로 녹아있다. 붉은 보석 더미에 담긴 한 민족의 희망, 다른 보물을 만들기 위해 하나의 보물을 희생시킨 여왕의 실용주의와 의지, 티아라가 무기가 된 외교의 냉철한 계산, 그리고 그 위험을 잃지 않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간 계승의 고요한 존엄성까지. 이 장신구는 침묵하는 연대기 작가이다.
그것은 버킹엄 궁전 창밖으로 세상이 변하는 모습을 보았다. 국가 원수들의 건배 소리와 궁정 신하들의 나지막한 속삭임을 들었다. 그것은 스포트라이트의 빛과 책임감의 무게를 흡수했다. 루비 하나하나는 역사의 한 페이지이며 다이아몬드 하나하나는 지나간 순간의 한 줄기 빛이다. 그것은 한 국가의 문화적 코드의 일부가 되었고 어떤 말보다 크게 말하는 상징이 되었다. 그것은 어떤 것들이 그 물질적인 구현을 초월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그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생각이 된다. 오늘날 버마티아라는 루비와 다이아몬드로 된 왕관이라기보다는 장수, 권력, 계승, 그리고 우리가 직접 역사의 직물에 엮어 넣는 바로 그 마법에 대한 아이디어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 장신구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자 마지막이며 가장 눈부신 광채이다. 위대한 군주는 떠나지만 그들이 착용했던 진정한 걸작들은 영원히 남는다. 장신구로서가 아니라 그 위대함의 불멸의 증인으로서 말이다.